멕시코 여행 브이로그가 끝난 기념으로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멕시코에서 직접 사온 선물을 좀 드리려고 해요. 총 5분께 드릴 예정이고요. 제가 어떤 선물을 드릴지 그리고 어떻게 이벤트에 참여하는지는 영상 끝에 첨부를 해둘게요. 안녕하세요. 누리다누리의 누리입니다. 제가 10박 12일 동안 멕시코를 다녀왔잖아요. 멕시코 시티랑 시아파스, 그리고 뿌에블라, 그리고 테오티후아칸 등등 여러 군데를 다녀왔죠. 제가 10박 12일 동안 멕시코에서 어떤 물품을 사왔는지를 보여드리려고 해요. 근데 제가 영수증을 다 안 챙겼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물품의 정확한 가격은 말씀드리기 힘들 것 같아요. 제가 가능한 기억을 더듬어가지고 말씀드리기는 할 텐데 네, 그런 점은 정말 죄송해요. 이번 하울 영상도 제 스타일대로 하울 영상에 제가 느낀 멕시코 그리고 멕시코에 대한 짤막한 소막 상식 같은 거를 좀 살을 붙여서 진행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6번째 되는 날에 뿌에블라라는 곳에 다녀왔어요. 뿌에블라는 멕시코 시티에서 차로 한두 시간 정도 되는 거리에 있는 인근 도시인데요. 사실은 제가 뿌에블라를 가기 전날까지 뿌에블라를 갈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그냥 우리 엄마가 뿌에블라라고 하는 도시에 출장을 가신다는데 어떤 곳인지 한번 찾아보자 라는 가벼운 마음으로 핸드폰을 막 찾아봤는데 생각보다 갈 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급하게 양해를 구해서 가는 그 차편을 같이 얻어 타서 갔습니다. 아쉬웠던 게 제가 뿌에블라를 사전에 계획하고 간 곳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만족스럽게 돌아보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반나절의 투어 동안에 정말 알차게 보고 왔는데요. 그동안 제가 또 어떤 물품을 샀는지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뿌에블라에 도착하자마자 점심을 먹으러 레스토랑에 갔어요. 근데 그 레스토랑에서 내주는 모든 도자기 그릇이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알고 보니까 뿌에블라가 도자기로 굉장히 유명한 도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되면 내가 뿌에블라에 있는 동안에 뿌에블라의 도자기 그릇을 좀 사고 싶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투어를 하다가 멕시코 전통공예품을 파는 파리안 마켓이라는 곳을 가게 되었어요. 그 마켓 주변에 이 뿌에블라의 도자기 그릇을 전문적으로 파는 가게들이 막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곳에서 제가 그릇 한 점을 사왔습니다. 바로 이것인데요. 꽤 커요, 그릇이. 자세히 보시면 이파리 같은 무늬가 있는 검정 색깔 그릇이고요. 뒤에는 이렇게 문구가 써있어요. 제가 스페인어를 할 줄 몰라서 정확하게 뭐라 써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이거를 만든 곳이지 않을까. 이 도자기 그릇은 따로 이름이 있습니다. 탈라베라라고 하는데요. 제가 찾아봤더니 스페인의 도자기로 유명한 도시가 있는데 그곳이 바로 탈라베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추측컨대 멕시코가 스페인의 식민지였거든요, 옛날에. 그 식민 시절에 스페인의 탈라베라의 도자기 그릇이 멕시코의 뿌에블라에 가서 멕시코에서 만들어진 도자기 이름을 탈라베라라고 짓지 않았나 생각해봅니다. 멕시코 뿌에블라의 탈라베라는 이렇게 화려한 색을 쓰는 게 특징인데요. 제가 사온 이 그릇은 진짜 완전 무난하죠. 그 이유가 제가 그냥 실생활에서도 쓰고 싶었어요. 근데 탈라베라의 그런 화려한 색감으로는 쓰기가 힘들 것 같아서 일부러 이렇게 검정색의 무난한 색깔로 사왔어요. 생각해보니까 그냥 일반 탈라베라도 샀어야 됐던 것 같아요. 좀 아쉬워요. 다음에 가면 일반 탈라베라도 많이 사오는 걸로. 저는 이거를 25,000원에 구매를 했어요. 근데 멕시코에서 타코 하나가 1,000원이거든요? 그런 물가를 생각하면 되게 비싸게 주고 산 거잖아요. 근데 좀 세부적인 퀄리티가 썩 마음에 들지는 않아요. 요런 데나 요런 데가 노면이 좀 깔끔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가게 주인분한테 물어봤어요. 표면이 좀 매끈매끈한 거 없나요? 그랬더니 이게 다 수공업으로 만든 거라서 이런 건 어쩔 수가 없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나라 2천 도자기는 뭐가 되죠? 좀 이해가 안 가는 이유였어요. 여기 공산품이 원래 비싼 편이에요? 의욕이 비싸요. 그리고 질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저가 추천드릴 수 있는데 백화점 옷들이나 이런 거니까 그렇지 않아요.
백화점 있는. 식당 같은 거 그래도 되게 울퉁불퉁하게 막 보면 대충 만드는 그런. 아무튼 저는 이거를 한국에 들고 와서 아주 잘 쓰고 있고요. 이런 무늬라던가 이런 게 아주 마음에 듭니다. 잘 쓰고 있어요. 푸에블라에 다녀온 다음 날부터 한국인과 멕시코인 부부이신 다다님과 알도님의 가이드를 받으면서 멕시코시티를 본격적으로 투어하기 시작했는데요. 첫째 날에 간 곳 중에 하나가 제가 제일 좋아하는 화가 중에 하나인 프리다 칼로의 생가였어요. TMI로 프리다 칼로가 얼마나 유명한지 좀 자랑 좀 할게요. 제 존잘님 좀 자랑해봅시다. 몇 년 전에 개봉했던 코코라는 디즈니 영화 있었죠? 거기에도 이렇게 나왔었고요. 그리고 세계적인 인형 회사인 바비에서도 세계 여성의 날을 기념해서 이렇게 프리다 칼로의 바비 인형을 내기도 할 정도로 유명해요. 프리다 칼로의 생가는 푸른집이라는 애칭으로 불리기도 하는데요. 프리다 칼로가 남편 디에고 리베라와 25년 동안 살다가 죽은 곳이에요. 현재는 프리다 칼로 박물관으로 사용되고 있고요. 제가 그곳에 다녀온 날의 브이로그는 여기 위에다가 걸어놓도록 할게요. 박물관 다 보고 난 다음에는 기프트샵에 들려서 제가 몇 가지 물품을 좀 샀어요. 바로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보여드릴 거는 바로 프리다 칼로 티코지입니다. 이렇게 생겼고요. 실리콘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이 테두리 색깔이 조금씩 달라요. 4개가. 빨간색, 연핑크, 노란 테두리도 있고요. 이 티코지에 잘 보면 프리다 칼로의 심볼 다 들어가 있는데요. 특히 갈매기 모양으로 이어진 이 눈썹이 트레이드 마크예요. 멕시코에 가셔서 어디 가방이나 티셔츠, 옷의 광고판 이런 등등에서 이렇게 갈매기 모양으로 눈썹이 이어진 여자가 그려져 있다 이러면 그냥 프리다 칼로라고 생각하시면 될 정도예요. 그리고 프리다 칼로가 멕시코 전통적인 의상과 액세서리로 치장하는 걸 좋아했다고 하는데요. 특히 머리에 꽃을 이렇게 장식하는 걸 좋아했다고 합니다. 프리다 칼로가 작품으로도 유명한데 이 사람의 인생 스토리로 유명해요. 18살에 교통사고를 크게 당했는데 어느 정도였냐면 철심이 몸을 관통할 정도였대요. 그래서 죽지 않고 살아남은 게 이상할 정도로 굉장히 큰 사고였는데요. 그 이후로 몸 때문에 되게 공생을 많이 했어요. 일단 다리를 절단했어야 됐고요. 척추가 혼자 서 있지 못해가지고 코르셋 같은 이런 보정기를 늘 달고 살아야 됐고요. 말년에는 척추가 다 내려앉을 정도였다고 해요. 그리고 프리다 칼로가 남편 때문에 고통을 많이 받기도 했어요. 남편 디에고 리베라 역시도 프리다 칼로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유명한 화가예요. 멕시코를 대표하는 화가고 세계적으로도 사랑을 많이 받는데요. 문제는 디에고 리베라가 외도가 굉장히 잦았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이 프리다 칼로의 여동생과도 바람이 날 정도였거든요. 근데 이렇게 고통을 받는데도 프리다 칼로가 자신의 신념을 꺾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사랑을 더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제가 프리다 칼로 작품 중에 가장 좋아하는 작품이 비바라비다라고 하는 작품인데요. 수박 정모라예요. 특이한 거는 가장 밑에 있는 수박에 비바라비다라는 문구가 써있는 건데요. 비바라비다는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 인생이야 만세라는 뜻입니다. 사실은 이 작품이 프리다 칼로의 마지막 작품이에요. 프리다 칼로가 47의 젊은 나이에 척추가 다 내려앉은 상태에서 폐렴을 앓다가 죽었어요. 저는 이 작품을 볼 때마다 이렇게 힘든 삶을 사는 사람이 가장 마지막 작품에 비바라비다라고 어떻게 남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늘 해요. 이 작품이 저 외에도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는 작품이에요. 그래서 제가 박물관을 다 돌아보고 기념품 샵에 갔을 때 이 비바라비다를 모티브로 한 물품이 정말 많았습니다. 제가 그 중에서 몇 가지 좀 사왔는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이 머그컵입니다. 이렇게 수박과 함께 비바라비다 프리다 칼로라고 써있어요. 그 비바라비다 작품의 구조를 그냥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비바라비다 관련된 모티브 물품 중에 가장 비바라비다스러운 컵입니다. 두 번째로 보여드릴 거는 이 컵입니다. 엄청 귀엽죠? 이렇게 생겼어요. 그 비바라비다의 수박을 모티브로 해서 그려진 게 보이죠? 그리고 여기에 비바 프리다라고 써있습니다. 비바가 만세거든요. 그러니까 프리다 만세 이렇게 써있는 거예요. 솔직히 비바라비다의 모티브로 만들어진 거야 라고 말하지 않으면 응? 이게 뭐야?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귀여운 수박 모티브로 한 컵이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컨셉과 함께 이
아기자기한 컵 모양에 만들어서 샀어요. 이 밑에는 이렇게 멕시코에서 만든 이라고 써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거는 이 컵입니다. 에스프레소 컵이고요. 이렇게 생겼어요. 수박 컨셉인 건 똑같고요. 비바라 비다 라고 써있습니다. 얘보다는 조금 더 비바라 비다인 게 티가 나죠. 제가 집에 커피 머신이 있는데 하루에 4잔씩은 무조건 빼먹어서 에스프레소 잔이 필요해요. 제가 스위스에 가서도 에스프레소 잔을 사오기도 했었죠. 똑같이 사왔습니다. 필요해서. 그리고 이쁘고 기념할 만해서. 그리고 프리다 칼로 박물관에서 사온 마지막 물품은 바로 이 작품 포스터입니다. 제가 작품 포스터 살 줄은 몰랐는데요. 진짜 충동적으로 샀어요. 왜냐면 제가 또 비바라기가 다음을 좋아하는 작품이 포스터로 나와 있더라고요.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이 포스터의 작품이 뭔지가 붙어있는 스티커가 있고요. 이렇게 말려 들어가 있어요.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이 포스터를 구할 수는 있긴 있어요. 근데 느낌이 다르잖아요. 프리다 칼로가 살았던 25년 동안 살았던 곳에서 사온 포스터와 그냥 한국에서 산 포스터는 느낌이 다르죠. 이 작품은 뭐냐면요. 프리다 칼로의 자화상 중에 하나인데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자면 가시 목걸이를 한 자화상입니다. 이게 프리다 칼로가 가시 목걸이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도 갈매기 모양의 트레이드 마크가 있죠. 되게 봐도 좋네요. 프리다 칼로의 작품은. 다음에 만약에 가면 다른 작품의 포스터도 좀 사고 싶어요. 이거는 이 사이즈의 액자를 사서 저기 뒤에다 붙여놓을 예정입니다. 여기까지가 프리다 칼로 박물관에서 사온 물품들이었고요. 여기서 한번 끊어갈게요. 왜냐면 분량이 터질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하루도 누리는 행복한 우리가 되길 바라면서 다음 영상에서도 만나요. 안녕. 안녕.